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이니까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증시가 슬슬 출발합니다. 부채 한도 리스크만 사라지면 우리는 막을 건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 부채 한도 리스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자 나스닥이 출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의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갑자기 쫙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덩달아 우리나라 흐름도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올라가는 기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가겠지만 그 와중에 뭐가 올라가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뭐가 올라갈지 고민을 해보면은 아마도 빅테크 플러스 성장주 이쪽에 돈이 몰릴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막빠지기 때문이겠죠. 금리 인상 피해주인 성장주는 금리 인상이 끝나면은 지금이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성장주 중에서 일단 먼저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9% 상승, 엔비디아는 5% 상승 등 누가 봐도 성장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나 상승을 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반도체는 2분기 이후 재고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며 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한 30번 정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글로벌 빅테크사들의 AI 경쟁도 기대감을 더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코덱스 반도체 ETF가 무려 4.7%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반도체가 정말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절대 단기간이 아니겠죠. 장기간의 상승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이쪽은 좀 약한 흐름을 계속 나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에코프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3년 뒤에도 비싸다. 일단 위 타이틀을 보고 좀 자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대해서 다룰 수 없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상인 증권은 에코프로의 현재 시가총액은 이미 3년에서 5년 후에 예상 기업 가치를 상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뒤, 5년 뒤에 지금 가격이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겠죠. 게다가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매도 의견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근거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뭔가? 바로 배터리 수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17년에서 20년까지는 연평균 22%씩 성장했던 한국과 중국의 연평균 배터리 수요 증가율은 최근 3년간 6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각각 3년 단위로 앞으로 3년은 31%, 그 다음에는 22%,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12%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차 전지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폭이 둔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엄청나게 불을 뿜었던 에코프로 친구들이 최근 들어 또 조정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일단 지금은 다른 2차 전지가 아닌 반도체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포트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다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 달 뒤에는 2차 전지가 웃고 있을지, 아니면 반도체가 웃고 있을지, 혹은 제3의 다른 섹터가 웃고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AI가 S&P 수익률을 견인할 것. 골드만삭스는 AI가 향후 10년간 S&P 500의 수익률을 30% 이상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크버블 당시 페북, 그 다음에 우버가 우리 생활을 바꾸리라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는 AI 차례다. AI가 일상을 변화시키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는 겨우 월 단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미국이 따라잡힐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을 우려하며 빅테크를 길들이던 미국 정부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기조를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이제 앞으로 세상을 이끄는 거는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AI에서 선두주자를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갈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또 AI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 AI의 흐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내년쯤에 올해는 어떤 해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AI가 시작된 그런 해 아닐까요?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I 관련주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아이폰용 챗 GPT 출시. 그동안 챗 GPT는 오픈 AI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 왔는데 이번에 아이폰용 앱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후에 다른 국가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AI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 몇 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이버에 찾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켜서 물어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번엔 G7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G7 회의가 열립니다. 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크라 관련 이야기, 기후변화 이야기, 세계 경제 등 여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게다가 장중에 이런 소식까지 떴네요. 젤렌스키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우크라 지원 소식이 나올 확률이 꽤나 있겠네요. 비살상 무기 관련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참지 않겠죠. 오늘부터 개막하는 G7 회의를 보고 중국은 불장난하면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를 대상으로 말한 건 아니고 대만 문제를 이들이 다룰 시라는 전제를 붙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 대만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요즘 들어 미국 중국의 사이가 조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나 대만 문제가 또 나온다면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히토리오 관련주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큰 회의가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키신저, 미중 갈등 때문에 5년에서 10년 내 3차 대전이 열릴 수 있다.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너무 공포스러운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보자면은 미국 외교에서 살아있는 역사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벌써 100살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중 갈등 때문에 5년에서 10년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첨단 전쟁을 대비해 AI 군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예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중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향후 1년에서 2년 내 대만 관련 전쟁 소식이 좀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우크라 첫 서명. 어제 오늘 이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 재건 관련 MOU를 맺는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규모가 무려 1200억이 아니라 1200조나 된다고 하니까 진짜 큰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오전 재건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장중에는 조금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야, 재건 또 그 전쟁이 끝나야 하지, 이러한 실망감이 조금 나온 거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올 미래다, 최소한 1년 안에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에 오늘 많이 급등했던 그 친구들이 있죠. 그거를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혹시나 나중에 주가가 조금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그때쯤 되면은 한 바닥에서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현대차 중고차 사업 돌입. 자, 현대차가 7월부터 경기 용인의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1년 연기가 되었고 이제는 진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냥 주식을 떠나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믿고 살 수 있는, 물론 조금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그런 발판이 마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현대차, 중고차 진입 관련주는 1년 전에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잠시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7월 전후로 주가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은 없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수원에서 강릉까지. 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 무개입 주행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를 달성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며, 앞으로 삼성전자가 전장 쪽에도 큰 발을 내릴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마침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그러한 기업이 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 같은데,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 쪽, 이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식약처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화장품이 급등했던 거 왜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식약처가 중국으로 날라가 수출 허가 관련 규제를 조금 완화하려고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급등한 바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가 간소화되어서 수출 기간이 일주일 정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다만 이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오르려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도 뉴스의 팔아라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오늘 화장품주는 원래 알고 있던 뉴스였어요, 뭐 당연히 나올 뉴스였어요,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약간 미지근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인도의 전기차 공장 검토. 테슬라가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지 말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데요. 참고로 작년에 테슬라는 인도랑 관세 인하 등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인도는 현지 직접 생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테슬라는 약간 콧대 높은 모습,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스탠스를 바꿔서 직접 공장을 짓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독일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생산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장을 조금 더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후보를 지금 현재 인도와 한국 등 여기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인도 시장은 우리가 뭐 자타공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지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야, 한국이 가능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연기금이 남몰래 줍줍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주.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조선주를 856억 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은 금액도 아니겠죠. 슬금슬금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HD 현대중공업 380억, HD 한국조선해양 290억, 삼성중공업은 143억, 대우조선해양은 43억,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는가 봤더니 바로 지난해 수주했던 물량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여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적 기대감 곧 나오니까 미리 선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주에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있죠. 맞습니다. 철 가격, 후판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후판 가격 협상의 불확실성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후판 가격은 20년도 물류 대란으로 급격히 상승한 바 있는데, 이번에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가 이미 1톤당 120만원 수준인데, 이번에 안 되더라도 1톤당 110만원이라서 아무리 못해도 작년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의 연기금이 조금씩 큰 손 매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배달업계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많이 비싸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배달음식 거래액은 2.1조 원으로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한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들도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인 혜택을 쓰더라도 다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각자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요교는 월 9,900원을 내면은 할인 쿠폰과 함께 배달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17,000원 이상 주문하면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쿠팡이츠는 유료 회원에게 음식을 최대 10% 할인을 해주며, 배달의 민족은 비슷한 동선 주문 시 배달비를 깎는 알뜰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기릿 같은 경우는 배달을 여전히 잘 시켜먹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개월 연속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업계도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는지 다시 또 이벤트를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헤드셋 소식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애플이 다음 달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죠. MR 헤드셋. 그 기대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 예상치를 기존 300만 대에서 90만 대로 낮춰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그런 예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일단 가장 원하는 건 이겁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나중에 MR 헤드셋을 하루 종일 쓰게 만드는 것이 애플이 궁극적 목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딜 가든 스마트폰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하루 종일 쓰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안경 있죠. 그 정도 모양을 만드는 게 목표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이 많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며, 그래서 이번에 나올 헤드셋은 스키 고글 모양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밖에서 맨날 쓰고 다니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조금 낮춰 잡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애플은 벌써 2세대 MR 헤드셋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야 MR 헤드셋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겠죠. 삼성에서 나온 폴더블도 처음에 나왔을 땐 이랬습니다. 야, 그걸 누가 쓰냐 이런 말을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감기약 품귀 현상. 호감기와 항생제 품귀 현상이 작년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약국마다 호감기약 500장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일주일밖에 못 버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나 봤더니 급성호흡기 감염 환자는 작년 대비 8배나 늘었으며, 독감 환자와 코로나 환자 등이 발생하는데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약이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 또 감기가 많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감기 환자가 많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과 콜데원 키즈 펜 시럽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면서 품절 현상이 더 가속화된 바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에 미리 사놓은 게 없다면 한두 개 정도는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니케이가 미쳤어요. 니케이 지수가 버블 붕괴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 고점 그냥 넘겼다는 소리가 되고, 올해만 하더라도 15%나 급등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니케이가 왜 이렇게 좋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당연히 실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예상외로 실적이 양호하다가며 미국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일본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엔화 약세 플러스 그리고 여전한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매력이 생겼다는 거겠죠. 니케이 연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드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